사례를 통해 배우는 기초 간호학, 심혈관계. 오늘 우리는 다음 4가지 주제를 통해 기초 간호학이 어떤 교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와 환자 사례를 통해 기초 간호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전에 간호대학생들이 같이 수업받게 될 장소를 먼저 소개할게요. 자, 여기가 전북대학교 간호대학이에요. 여러분은 전북대학교 간호대학에서 간호학과 관련된 교과목을 배우게 돼요. 1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어 볼 거예요. 첫째, 간호가 무엇인지. 둘째, 기초간호학 교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셋째, 환자 사례를 통해서 기초간호학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예비 간호사로서 간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간호는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와 그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는 활동이에요. 이러한 간호를 실천하기 위하여 여러 간호학 전공 과목이 존재하겠죠. 전북대학교 간호대학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교양과 전공기초, 간호학 전공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양과 전공기초는 1, 2학년 때, 간호학 전공 교과목은 2에서 4학년에 걸쳐서 배우게 돼요. 기초간호학은 전공기초 교과목으로서 1, 2학년 때 주로 배우게 돼요. 먼저 여러분 신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신체는 피부계, 심혈관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비뇨기계 등의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러한 신체 계통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기전이나 증상, 약물 치료 등에 관한 내용을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미생물과 감염, 임상양리학 교과목을 통해 배우게 돼요. 그럼 간호학 전공 교과목을 배우기 전에 왜 이런 기초 간호학 교과목을 학습해야 할까요? 이러한 교과목들로 튼튼하게 기초를 다져야만 3, 4학년 때 배우게 되는 간호학 고유의 지식체인 간호전공 교과목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아파 환자분의 이야기를 통해 기초간호학 내용이 어떻게 임상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나아파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며칠 전부터 열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언제부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나요? 저 양반이 일주일 전부터 약간 감기 기운이 있고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집 앞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다 먹고 있었는데 어젯밤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에 왔어요. 혹시 다른 질병이 있으세요? 10년 전에 고혈압 진단 받아서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요. 환자분 열을 재봐야겠어. 체온이 38도로 열이 있네. 호흡은 26회로 빠르고 맥박도 110회로 빠르신데 혈압이 140에 90으로 정상보다 높아. 자, 이제 나아파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고 어떻게 적합한 간호를 제공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나아파 환자가 열이 나고 가슴 통증,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데 환자 신체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긴 것일까? 아마도 가슴 부위가 문제인 것 같다. 가슴에는 어떤 기관이 있지? 신체 어느 부위에 어떤 기관, 신경, 혈관이 있는지를 공부하는 과목이 해부학이에요. 해부학적으로 볼 때 가슴에는 여러 기관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폐와 심장이 있어요. 폐에 문제가 있는지,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따라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이 달라지겠지요. 우선 나아파님이 폐 혹은 심장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검사를 실시해야 해요. 폐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아요. 폐는 숨을 쉬는 일을 하죠. 만일 나아파 환자의 폐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숨쉬기가 힘들 거예요. 숨쉬기가 힘들다는 건
산소가 혈액 속으로 잘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겠죠. 혹시 폐에 병균이 들어가서 나아파님이 숨쉬기 힘들게 된 것은 아닐까?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서 폐에 문제가 있는지 사진을 통해 알아보기도 해요. 혈액 속에 산소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를 해야 해요.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는 동맥에 흐르는 적혈구가 산소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이기 때문이에요. 또 폐에 세균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래를 받아서 병균이 자라는지 알아보는 객단 배양 검사가 있어요. 어떤 병균이 자라는지, 그 병균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교과목이 미생물과 감염이에요. 이 환자는 폐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가슴에 또 어떤 장기가 있었지? 심장이지. 심장에 이상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해야 할까? 심장에 이상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가 있어요. 먼저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심전도 검사가 있어요. 또한 혈액 속의 여러 성분을 검사하는 것이 혈액 검사예요. 혈액 안에 심장 근육이 파괴되면 나오는 성분들이 검출되는지 알아보는 심근효소 검사도 하고, 어떠한 균이나 바이러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배양 검사도 함께 시행해요. 그 다음 심장 초음파 검사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폐에 이상이 있는지 심장에 이상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폐와 심장의 정상적인 기능과 생리학 기전을 알아야 해요. 이렇게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배우는 과목이 생리학이에요. 나아파 환자는 폐와 심장의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한 심근염을 진단받았어요. 바이러스성 심근염이 무엇이냐고요? 바이러스성 심근염은 심장에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심장의 근육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가 심장에 들어갔을까요? 우리 몸에 침입한 것이 어떤 바이러스인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이러스에 따라 전파 방법이 다르고 일으키는 질병이나 증상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는 곧바로 치료와 간호계에게도 영향을 줘요. 자, 나아파님의 혈액 검사를 했더니 쿡사키 비 바이러스가 심장에 침입하여 감염을 시킨 것으로 나왔어요. 쿡사키 비 바이러스는 외피가 없는 한 가닥의 RNA 유전체를 가진 바이러스예요. 세균에 비해 바이러스가 훨씬 작고, 쿡사키 비 바이러스는 가장 작은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 피코르나 바이러스에 속해요. 쿡사키 비 바이러스는 나아파 환자의 몸에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쿡사키 비 바이러스는 구강 분변 경로로 전파돼요. 또 목에 있는 편도에서 증식하기 때문에 기침 같은 것으로 옆 사람에게 전파되기도 해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바이러스를 감지하면 근처에 있던 대식세포들이 모여요. 모인 대식세포들은 침입한 바이러스를 잡아먹어 바이러스들을 제거해요. 또 대식세포들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사이토카인은 호중구를 불러들여요. 또 염증으로 인해서 파괴된 세포에서 브라디키닌을 분비하고, 이 브라디키닌은 호중구들이 혈관 밖으로 나오게 도와줘요. 이러한 호중구들은 침입했던 바이러스들을 제거해요. 또 브라디키닌은 비만세포도 불러들이고, 비만세포는 히스타민을 분비하면 히스타민이 혈관 안의 체액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게 해서 부종이 발생해요. 브라디키닌은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게 되고,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신경 말단을 자극하여 통증을 발생시켜요. 또한 염증으로 인해 내재성 발열 물질이 방출돼요. 이러한 과정들을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데, 발적, 열감, 부종, 통증, 해당 부위의 기능장애의 5가지 핵심 염증 반응이에요. 자, 이제 왜 환자가 열이 나고 가슴 통증을 호소했는지 추측이 되시나요? 바이러스 침입으로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미생물과 감염 교과목에서 배울 거예요. 자, 이러한 염증 반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환자의 체온을 규칙적으로 측정하고 가슴 통증이 심해지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해요.
또한 나아파 환자가 진단받은 바이러스성 심근염이 무엇인지, 어떠한 증상과 합병증이 나타나는지는 병리학 교과목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 다음 심근염을 진단받은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심장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시행해요. 열이나 통증, 염증 반응이 있을 때 해열 진통소염 작용을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등을 사용하고, 심근염 때문에 심부전 증상이 생겼다면 이뇨제를 투여해서 소변이 많이 나오게 하거나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를 투여해서 높은 혈압을 낮추기도 해요. 이러한 약들이 심근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이유, 그리고 환자들이 이 약물을 투여받았을 때 간호사가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은 약리학 교과목에서 배우게 돼요. 해부학, 생리학, 미생물과 감염, 병리학, 약리학으로 구성된 기초간호학 교과목은 1, 2학년에 배우게 되고 3, 4학년에 배우는 간호학 전공 교과목을 잘 이해하기 위한 기반이 되죠. 잘 아셨죠? 이번 시간에는 간호란 무엇인지, 기초간호학 교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교과목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럼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퀴즈 1. 다음의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과 기전에 대해서 공부하는 교과목은 무엇인가요? 1. 해부학 2. 생리학 3. 미생물과 감염 4. 병리학 5. 약리학. 맞아요. 2번 생리학이랍니다. 퀴즈 2. 다음 중 염증 증상이 아닌 것을 선택하세요. 1. 냉감 2. 통증 3. 기능 이상 4. 발정 5. 부종. 냉감이 아니라 열감으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 간호학 전공 교과목을 배우기 전에 1, 2학년 때 배우는 기초간호학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만난 나아파님을 기억하면서 심장혈관계 구성, 심장의 펌프 기능 및 혈액순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강에서 만나요.